오빠, 이번 주말에도 수영장에 나오세요? 요즘 오빠랑 같이 수영하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실버 동호회는 외로운 은퇴자에게는 쉼터이지만 사기꾼들에게는 가장 쉬운 먹잇감 사냥터라는 것. 이 이야기는 친구의 소개로 구청 수영 동호회에서 만난 40대 미모의 여성에게 홀려서 퇴직금, 2억과 집 한 채를 모두 잃고 고시원으로 떨어진 63살 남자의 고백입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립니다. 배달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야 할 시간입니다. 한때 500명 직원 앞에서 작업 지시를 내리던 사람이 지금은 6평 고시원 복도 끝 공용 화장실에서 20살 청년 옆에 서서 세수를 합니다. 32년 일한 대가 4억짜리 집도 2억 퇴직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이철호 63살입니다. 인천 외곽 25평 아파트 한 채, 시세로 4억 정도 됐습니다. 퇴직금 2억. 이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32년 동안 자동차 부품 회사 생산직에서 일했습니다.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반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 5시 출근, 밤 10시 퇴근, 주말 특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조합원들이 저를 믿었습니다. 반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 한마디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포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인천 제조업체 우수 무사고 작업장, 5년, 10년, 20년. 근속연수가 늘어갈 때마다 장기 근속 기념 상패가 집안 거실 선반에 가득했습니다. 특출나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고 성실하게 회사 생활한 것에 대한 보답이라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명절 때 고향 가는 것 말고는 여행도 안 갔습니다. 빚은 단 한 번도 진 적 없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3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전세금도 보탰습니다. 정년까지 3년 남았을 때 공장이 동남아로 이전한다는 소리가 돌았습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철호 씨, 이제 나이도 있고 퇴직금 할증해 드릴 테니 이번 기회에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집에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회사에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챙겨준다는 말에 결국 명예퇴직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좀 더 늦어지면 희망퇴직이 아니라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불안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2억 2천, 회사 할증금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그날 공장 정문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집도 있고 돈도 있으니 운동도 좀 다니고 천천히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자.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채 6개월도 가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부터 3년 전에 직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폐암 말기. 병원에서 2년이라고 했는데 1년 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퇴직 후 아내가 있었더라면 이제는 같이 편안하게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닐 텐데 못내 먼저 가버린 아내가 그리워집니다. 아침 7시면 눈이 떠집니다. 예전 같으면 출근 준비로 정신없을 시간인데 지금은 할 일이 없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김치통 하나, 계란 몇 개. 혼자 먹으려니 밥하기도 귀찮습니다. 리모컨 돌리다 홈쇼핑 채널을 봅니다. 중년 부부가 등산복 입고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립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늙어 죽는 건 아닐까? 어느 날 고향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요즘 뭐 하냐?
구청에서 지금 실버 수영 동호회 강습반 모집하는 거 알아? 사람들 괜찮고 여자 회원도 많더라. 여자 회원도 많다. 이 말에 제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오래된 수영복을 꺼냈습니다. 배 나온 몸, 늘어진 어깨. 그래도 거울 앞에서 한번 옷매무새를 고쳐봤습니다. 구청 수영장 입구에서 수강 신청서를 쓰고 어색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오셨죠? 저는 최미정이라고 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분홍색 레시가드.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잔주름. 근데 그 주름마저 밝아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오시면 물이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봐드릴게요. 수업 내내 미정 씨가 제 옆을 지켰습니다. 어깨에 힘 빼시고요. 그렇죠, 잘하시는데요?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로 가는데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났습니다. 아이고,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잠깐만 여기 앉아요. 미정 씨가 저를 벤치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다리를 주물러 줬습니다. 3년 동안 누군가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순간이 굉장히 강하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보온통을 든 미정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 다리에 쥐 난 거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혼자 계신다고 해서 국 끓이다가 조금 더 했어요. 보온통 안에는 뜨끈한 사골 도가니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이런 걸 왜 다? 괜찮아요. 혼자 계신 분들, 제가 보면 잘 못 챙겨 드시더라고요. 식탁에 앉아 한 숟갈 떠넣는 순간 국물보다 먼저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나 걱정해주는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그날 이후로 제 휴대폰이 달라졌습니다. 오빠, 굿모닝. 오늘 수영 오시죠? 점심 드셨어요? 혼자 계시면 점심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오빠, 오늘 무릎 괜찮으셨어요? 따뜻한 찜질 꼭 하세요. 하루에 몇 번씩 울리는 메시지. 그 알림 소리가 마치 옛날 출근 알람처럼 하루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2달쯤 지나자 동호회 사람들 앞에서도 미정 씨는 저를 그냥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동호회도 커플 나왔다. 수영 후 뒤풀이 자리. 동호회 총무 강도윤 씨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50대 초반 깔끔한 셔츠, 명품 시계. 누가 봐도 사업 좀 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형님, 요즘 뭐 하세요? 그냥 놀지 뭐. 아까 들으니까 명퇴하셨다면서요. 퇴직금 받으셨겠네. 요즘 같은 때에 은행에만 넣어두시면 너무 아까운데. 저는 슬쩍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나이 먹어서 뭘 투자를 해. 그때 옆에서 미정 씨가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도윤 오빠 이런 쪽으로 진짜 잘 알아요. 나도 오빠 소개받고 하나 들어갔는데 이자 꼬박꼬박 들어와요. 도윤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부산역 앞에 들어가는 복합 호텔 리츠 하나 물어왔어요. 이건 그냥 펀드가 아니라 형님 이름이 주주명부에 올라가는 거예요. 월세처럼 배당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2억 넣으세요라고 하면 누구나 의심하겠죠. 그래서 그는 맛보기 성공부터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일주일짜리 단기 채권이 하나 있어요. 500만 원 넣으면 딱 일주일 뒤에 550만 원 만들어 드릴게요. 안 들어오면 제가 제 돈으로라도 채워드립니다.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붙잡고 고민했습니다. 500만 원. 뭐 안 되면 다시 받아내면 되지. 결국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정확히 7일 뒤 은행 앱을 켜보니 새로운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입금 550만 원 마이너스 코리아 스테이 자산 관리. 진짜 들어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반장까지 한 게 아니지. 나도 보는 눈은 있네. 이 단 한 번의 성공 경험이 제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몇 주 뒤 도윤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시간 되시면 여의도 쪽 오실 수 있어요? 본사 한번 구경하시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깔끔한 사무실, 직원들, 전화벨 소리. 벽에는 부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조감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 곳곳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KTX, 여기 지하철, 여기 버스 환승센터. 이 위에 40층짜리 호텔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 호텔과 상가를 선점하는 거예요. 이거 언론에 안 나오는 딜입니다. 대신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만 모십니다. 눈앞에 펼쳐진 조감도, 여의도 빌딩, 직원들. 모든 게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넣어야 하는 겁니까? 최소 1억입니다. 형님 정도 급이면 2억 정도는 넣어주셔야 저희도 주요 주주로 모실 수 있어요. 연 12에서 15% 배당은 기본. 3년 뒤 매각하면 2억이 최소 4억은 됩니다. 제 얼굴에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퇴직금인데, 이거 한번 날리면 끝인데. 그때 옆에 앉아있던 미정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해도 돼요? 나도 여기 7천 넣었어요. 원래 우리 아빠 요양원비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는데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빠보다 오빠 노후가 더 먼저 챙기고 싶다고. 오빠가 내 마지막 사랑이니까. 이 한 문장,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감정과 외로움이 한 번에 터졌습니다. 도윤 씨는 계약서에 직접 특약을 써줬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3개월 내 인허가 미통과 시, 투자금 100% 즉시 환불. 이 조항 공증까지 받아들일게요. 은행보다 안전합니다, 형님. 전액 환불, 공증. 이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그래. 안 되면 돌려받으면 되잖아. 저는 퇴직금 2억 전액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달 뒤 은행 앱에 새로운 내역이 찍혔습니다. 입금 200만 원 마이너스 코리아 스테이 호텔 리츠. 도윤 씨가 말했던 첫 배당금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미정 씨를 데리고 강남의 비싼 스테이크 집에 갔습니다. 나 이런데 처음 와봐요, 오빠. 앞으로 자주 올 거야. 이거만 잘 되면 우리 강원도에 집 하나 사서 아침마다 산 보면서 살자. 미정 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그럼 나 매일 아침 오빠 커피 내려줄게. 오빠는 마당에서 신문 보고 있고 둘의 상상은 이미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도윤 씨에게서 이번엔 좀 급한 톤의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너무 잘 돼서 큰일이에요. 뭔 소리야? 부산역 땅값이 미쳐서 뛰고 있어요. 원래 계약했던 땅 주인이 중도금 더 안 넣으면 계약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주 안에 3억만 더 메꾸면 형님 지분을 2배로 올려드릴게요. 이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다 들어갔습니다. 남은 건 집 한 채.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집 담보로 대출 받으세요. 2주만 버티면 PF 자금 들어옵니다. 그때 대출 싹 갚고 형님은 월세 300씩 받는 노후만 누리시면 됩니다. 저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아빠가 집에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한다. 아들과 며느리가 화상 통화를 켰습니다. 아버지, 이거 진짜 위험한 패턴이에요. 요즘 노후 사기, 로맨스 스캠 뉴스에 나오는 거 그대로인데요. 그 여자분 아버지보다 15살이나 어린데
솔직히 왜 이렇게까지 잘해줄까요? 그냥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이 말에 제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너희 눈에는 내가 여자 하나 못 구해서 돈으로 매달리는 늙은이로 보이냐? 듣기 싫다. 내가 그 정도 사리분별도 못하는 줄 알아? 내 엄마 가고 나서 처음으로 누가 나 걱정해 주는 거야. 아들 부부는 결국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반대했습니다. 나중에 일이 잘못돼도 우리한테 책임 돌리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난 밤 미정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나 사실 재혼도 생각했어. 이번에만 잘 넘기면 나 진짜 오빠한테 갈게. 우리 강원도든 양평이든 어디든 내려가서 조용히 살자. 마지막 한 번의 달콤한 말. 결국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집을 담보로 3억 대출. 그리고 그 3억 전부를 도윤 씨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약속했던 2주가 지났습니다. 통장에는 어떤 입금도 없었습니다. 전화하면 회의 중입니다.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문자만 한 줄. 미정 씨는 몸살이 심해서 수영장 못 간다며 만남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둘의 전화는 나란히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로 바뀌었습니다. 불안해진 저는 여의도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어제까지 보였던 금색 로고 대신 문 앞에 붙어 있는 A4 종이 한 장. 임대문이.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건 텅 빈 사무실. 책상도 의자도 지도도 없었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도 피해자세요? 예. 지난주에 밤에 트럭 2대 와서 싹 다 빼고 갔어요. 경찰도 왔다 갔던데.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퇴직금 2억, 집 담보 대출 3억, 총 5억. 마지막 노후, 마지막 사랑 모두 한 번에 사라졌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자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연체가 쌓이고 은행은 결국 집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4억짜리라 생각했던 집은 몇 번의 유찰 끝에 2억 후반대에 낙찰됐습니다. 대출 원금, 연체이자, 세금, 경매 비용을 다 떼고 나니 제 손에 남은 돈은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63살, 32년 직장 생활의 결말이 고시원 방 한 칸이었습니다. 낮에는 배달 오토바이,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자면서 겨우겨우 버팁니다. 옆방 20살 청년이 말합니다. 아저씨, 나 이번 달 알바비 120만 원 벌었는데 오늘 치킨 내가 쏠게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5억을 잃었는데 이 아이는 100만 원을 벌고 기뻐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저는 돈을 잃은 게 아닙니다. 외로움에 눈이 가려져서 제 인생의 마지막 안전벨트를 풀어버린 겁니다. 누군가가 매일 안부를 묻고 밥 먹었냐고, 무릎은 괜찮냐고 물어봐 주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투자라는 말이 그냥 사랑의 연장선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의 진짜 관심사는 제 건강이 아니라 제 퇴직금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동호회, 산악회, 수영 모임에 나가시는 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그 외로움과 설렘 사이로 투자 이야기가 끼어들 때입니다. 안전한 상품이에요. 공증까지 받아드릴게요. 안 되면 전액 환불이에요. 이번 주 안에만 들어올 수 있어요. 오빠, 나도 내 전 재산 넣었어. 이 말들이 동시에 나올 때 그건 투자 상품이 아니라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듣고 계신 것 같다면, 그리고 그 상대가 갑자기 너무 친절해지고 너무 자주 전화를 한다면 이 영상 한번 같이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사랑 얘기에 투자 얘기가 붙기 시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장사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욱 더 재미있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